네, 안녕하세요. TNF스탁입니다. 오늘 배우실 주식 용어는 주가 5단계라는 용어입니다. 주가 5단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주가 궤적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요. 또 일정 부분 이렇게 횡보 구간도 그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깊은 조정, 짧은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도 했다가요. 또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상투를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렇게 일련의 주가 궤적을 얘기하는데요. 주가 5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주가의 움직임뿐만 아니고 수급적인 것까지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요. 어떤 때가 그 매매하기가 가장 적합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지를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가 5단계를 구분을 하고 결국에는 떤 구간이 매매가 가장 적합한지를 이제 판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그 기본 강의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그 주가 용어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개념 정리랑 그 다음에 좀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매가 당연히 이제 적합하지 않을 텐데요. 그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그 나름의 이제 최저점을 잡고서는 그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그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를 이렇게 하락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로 이제 나눠드리는 그 용어 해설집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매매에 나가시면은 개념을 매매 원칙을 잡으실 때 다시 이 용어집을 펼쳐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상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통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매매자들이 매매를 안 하게 될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지난 차트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고요. 막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저점을 잡았었을 때는 저점을 잡고서는 반등할 때는 이게 이 주가의 최저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이제 진입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안 하게 되는 방법은 어차피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주가 5단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저점을 잡고서는 그 최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공간을 주가 5단계에서 1단계인 하락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저희가 이제 하락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점을 잡고서는 주가가 길든 짧든지 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을 저희가 2단계인 이제 매집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매집 단계라고 한다면은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최저점을 잡은 다음에 대량 거래 의미장을 발생을 하고요. 대량 거래 의미장은 이후에 이제 그 용어 정리 중에 대량 거래 의미장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대량 거래 의미장을 발생하고서는 이 최저점을 붕괴하지 않고서는 주가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게 길든 짧든지 간에 저희는 그거를 제 주가 A단계 5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매집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그 저점 이후에 발생됐던 요 대량 거래 미정, 이 빨간색의 이 선이요. 이 수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변동폭이 이렇게 있는 장을 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저희가 세 번째 단계인 점검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하락 단계, 2단계 매집 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점검 단계, 요렇게 일단은 주가 5단계에서 3단계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요 3단계 점검 단계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매가 가능할 수 있지만 요 단계는 말 그대로 점검 단계, 그러니까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단계에는 매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보유기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접근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대응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좀 준비된 매매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식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가능하긴 하지만 통상 이제 초보자들한테 적합한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점검 단계를 지나서 네 번째 단계에 이제 상승 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승 단계가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매가 적합한 구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매집 단계, 이 테스트 단계에서 그러니까 요 점검 단계요. 요 테스트 단계에서 과거에 요 2단계 매집 단계를 통해서 이 상승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점검 단계, 즉 그러니까는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해서 네 번째 단계인 상승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 매집력이 부족하거나, 그쵸, 또는 개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점검 단계를 지나서 상승 단계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 단계가 더 길어지게 되거나 다시 이 매집 단계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검 단계에서 단기적인 데이로 접근하든지요. 그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점검 단계가 잘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매집했던 것들이 잘 매집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상승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점검 단계를 잘 통과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 상승 단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상승 단계는 시간 대비 수익률도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깊었던 이런 구간들과 달리 조정이 짧게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유 피로도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이제 상승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5단계인 상투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메모를 해 나가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상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상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가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 있게 이제 가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한 요런 이제 통상 이제 비추세 구간, 횡보 구간을 이제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투 단계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트리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매물을 넘기고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오래 끌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고선 빠진다든지요. 그렇게 이제 상투 단계를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요 하락 단계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5단계는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최저점을 발생시키고 대량 거래 의미장을 터트린 이후에 이 최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최저점의 단계까지는 1단계 하락 단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이후에 대량 거래 의미장을 발생시키고서는 최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게 되는 매집 단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집 단계, 그러니까 저점 이후에 만들었던 대량 거래 이미지를 돌파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만드는 세 번째 단계인 점검 단계,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가 존재를 하고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전문 투자자는 매매가 가능한데요. 통상 이제 데이에 단기적인 대응이 있으신 분들이 요 구간에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자칫못하면은 긴 보유 피로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합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잘 통과되면 4단계인 상승 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매매가 적합한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주가가 탄력 있게 상승하면서 조정도 짧기 때문에 이제 보유 피로도 상당히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가 가장 적합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인 상투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상투 단계는 통상 이제 고가권이면서 그 시세가 나가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상투 단계에는 당연히,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통상 이제 개인 투자자는, 통상의 이제 대중심리는 여기에 가장 심리가 호전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5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우신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가 5단계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가 5단계를 1단계 하락 단계, 2단계 매집 단계, 3단계 점검 단계, 4단계 상승 단계, 5단계 상투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그 매집 단계를 확인을 할 때, 만약에 바닥에 저점을 잡고서는 이렇게 그 저점을 붕괴 안 하고 길게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 그쵸? 조금 더 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멈추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 해당 기간의 종가의 합을 평균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20일 동안의 종가의 합을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 순간들을 이렇게 점으로 연결해 놓은 게 이동평균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가는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평균 단가가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저점을 잡고서는 주가 계속 이렇게 횡보한다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우하향하다가 점점 이제 그 우하향을 멈추게 되는 이 횡보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종가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횡보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순차적으로 점점 이제 우하향하던 걸 이제 멈추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매집 단계가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장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멈추게 될 텐데요. 저희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갖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매집 단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지 점검 단계도 잘 통과하고 상승 단계를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의를 통해서는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선이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한 달이라는 그 중간선, 그래서 통상 이제 세력선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선을 기반으로 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매집이 된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자꾸 이제 가짜 돌파들, 점검 단계에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강의 편의상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 경우에는요, 20일 동안의 시세가, 그쵸? 시세가 이렇게 아무래도 종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20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 단계는요, 20선이 우하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락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편의상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주가 1단계인 요 단계를 저희가 하락 단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